화이트의 깔끔한 디자인과 생각보다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최고 가성비 스피커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구독자 10,000명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레이저의 놈모 V2X라는 게이밍 스피커를 리뷰했었죠. 처음에 그거를 구매할 때는 신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작년 제품이었습니다. 아무튼 디자인도 독특하고 게이밍 감성이 멋있게 들어가 있어서 한 4개월 정도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은 제 책상이 약간은 화이트 감성이다 보니까 조금은 미스매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더닥 당근을 하고 요 놈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만원대 미만에서 최강의 가성비 스피커인 에디파이어 MR4 스피커에 대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라 다들 잘 아시죠? 전 9월 초에 G마켓에서 해외 직구로 한 64,000원인가? 그 가격에 구입을 했어요. 참고로 브리츠 BR 모니터 4라는 이름으로 약 119,000원에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마크만 좀 다르죠? 아무래도 금액 차이가 5만원이 넘게 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시더라도 직구로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좋긴 한데 AS 같은 경우에는 좀 난감해지죠. 아니, 그래도 스피커가 6만원인데 그게 소리가 괜찮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단 잘 보시면은 크기가 정말 크잖아요. 여기서 제 얼굴을 갖다 대면은 제 얼굴보다 큽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에 에디파이어 S880이라는 스피커를 리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스피커도 크기가 정말 큰데 성능이 좋아서 걔는 또 오래 사용을 했었습니다. 만족을 정말 많이 했던 제품이라 요놈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박싱 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스피커 상자인데 그냥 딱 봐도 스피커 상자부터 엄청 크죠? 이렇게 상자를 열어주면은 220V 변환 콘센트가 나오고,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 2종, 설명서, 요 아래에는 스피커가 나오는데 진짜 정말 큽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크기였어요.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있고 저는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색상으로 구입했어요. 잘 보시면은 전원 케이블과 조작부가 있는 스피커를 액티브 스피커라고 하고 그 반대는 패시브 스피커라고 합니다. 위에 작은 거는 1인치의 고음 유닛이고 하단에는 중저음용 4인치 메인 유닛이에요. 또 이 스피커의 출력은 21W 2채널의 42W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음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넘게 사용을 했는데 부족하다거나 아쉽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3.5파이의 옥스 및 헤드폰 단자가 있고 에디파이어의 로고, 음량 조절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를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누르면은 스피커가 꺼지고 다시 누르면은 스피커가 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 빠르게 누르면은 모니터링 모드와 음감 모드로 변경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빨간색은 전문가 모드, 초록색은 일반 사용자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커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스펙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실제로 재봤는데 가로 140, 세로 170, 높이는 225mm고 스피커의 무게는 한 개당 약 4.5kg으로 확실히 크죠?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두 운동하는 기분입니다. 뒷면을 보면은 다양한 단자들이 있는데 맨 위부터는 저주파, 고주파 트리머가 있어서 사용 환경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바로 아래는 컴퓨터, 태블릿 등 외부 입력용 RCA 단자와 6.35mm TRS 밸런스 입력 잭이 있습니다. 그렇게 4dB 언더의 입력 감도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 전문 장비를 연결할 수 있겠죠? 참고로 연결하는 방법은 속에 빨간색과 은색이 보이는 서브박스 연결선을 스피커 뒤편에 색상에 맞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두 스피커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또 그리고 이 선도 색상에 맞게 연결을 해주시고 얘도 본체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10초? 5초면 됩니다. 또 이 스피커는 가구에 많이 사용되는 MDF 소재의 우드 캐비넷이 적용됐기에 효과적인 공명으로 본연의 사운드 감상이 가능합니다. 또 MACA 진동판이 추가되어서 저주파에서도 음질 저하를 최소화하여 풍부하고 깊은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음질 테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100% 전달은 안 되겠지만 뭐가 됐든 스피커는 들어봐야 아는 거죠. 그럼 사운드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우승이 목표인 팀도 아니고 그럭저럭 돌아가게 만들 포수 하나 못 구하겠어? 그리고 반말 좀 그만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마! 첫 번째는 언박싱이에요. 일단 상자는 새빨간 색상으로 시선이 아주 집중되더라고요. 샤오미 태블릿 상자는 망가져서 왔었는데 얘는 상태가 깔끔했습니다. 상자를 열어주면은 비닐로 포장된 14C 스마트폰이 나오고, 얘를 꺼내주면은 영상뿐만 아니라 FPS 게임이 아닌 일반 게임을 했을 때도 전 만족스럽게 들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유튜브나 OTT를 시청할 때의 만족감도 당연히 좋았고요. 직구시 6만원대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스피커의 소리가 듣기 싫거나 소리가 찢어지거나 음량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있는 꿀 기능이에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블루투스로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다이소나 쿠팡 같은 곳에서 블루투스 수신기를 팔거든요. 이거를 구입해서 옥스 단자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준 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시면은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하게 되고, 눌러보시면 연결도 잘 되죠.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도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전 영상이 샤오미의 새로운 태블릿인 레드미 패드 SE 8.7을 리뷰했었죠. 일단 금액은 15만 원이어서 바로 구입을 했었고, 그 겨울이 잠든 거리에서 너의 모습 한점 그려보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유선보다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유선 무선을 다 들어본 사람으로서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크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컴퓨터랑도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죠. 다만 블루투스 수신기에 따라서는 음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욕심을 부리셔서 약 5만 원짜리 수신기를 산다고 하신다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커서 사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에 화이트 감성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음질까지 우수해서 적당히 타협을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블루투스 수신기를 통해 무선 연결도 할 수 있고 42W의 고출력이기 때문에 풍부한 음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물론 화이트의 감성과 컴팩트한, 그러니까 작은 스피커, 예를 들어서 DS-2 PC나 오디오 엔진 A+2, MI6 V2 등 이런 제품들을 다들 선호하시겠지만 그놈들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갖고 싶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10만원대 이하의 스피커에서는 가성비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며 20-30만원대의 스피커랑 비교해봐도 아쉬울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